회사든 사업장이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에 매달려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면 그래도 숨은 좀 트일 텐데 이 정도의 바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희망에 가까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버텨왔고 해야 할 일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을 독서를 통해 찾으려 노력했고 오늘의 책도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내 오지 않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였습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영상화의 기술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사상의 결이 훗날 론다번,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켄 같은 수많은 자기계발 거장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끌어당긴 같은 말로만 가볍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핵심을 놓칩니다. 이 책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3가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욕심이 아니라 존엄으로 다루는 관점. 둘째, 원하는 것을 단순히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과 현실로 오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3번째는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하루의 실천 루틴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문장을 딱 보면 어떤 분은 바로 거부감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 또 양자역학 같은 그런 얘기인가? 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결국 생각의 결과물처럼 움직인다. 정확히는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관계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돈이 흘러오는 길목을 잘 보지 않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통해, 가치 제공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만 움직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는 어차피 안 돼가 깔려 있으면 보이지 않게 기회가 와도 손이 안 나갑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이 다칩니다. 제안이 와도 이유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물질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옮겨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크기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이 책이 가만히 누워서 상상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온 조심스러움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런 일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남을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부를 소유해야 한다.
이 문장, 저는 진짜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딘가 마음 한쪽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돈 얘기하면 속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돈 많이 벌고 싶다는 말, 너무 욕심 같지 않을까? 남을 먼저 생각해야 좋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잘 되겠다는 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마치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말합니다. 부를 죄책감으로 다루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한다. 구독자님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결핍이 많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었죠. 그러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책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매년 100권 이상, 지금까지 500권 이상 독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것도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는 사람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 책이 주는 정말 실전적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그리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하라. 일단 생각을 형성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책상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라. 책상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여기서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오케이, 그럼 상상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요, 진짜 핵심은 책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냐입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임시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는 태도를 상시로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것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내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행동의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통장 잔고가 적어도 지금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에는 더 단호해지고 자기 성장을 넓히는 선택에는 조금 더 과감해집니다. 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소개를 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자연스럽게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남의 성장을 보면서 시기심이 아니라 힌트를 뽑아냅니다. 결국 상상이 현실을 만들었다기보다 상상이 나의 기준을 바꿔서 현실을 움직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책의 진짜 철학입니다. 이 책은 신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인간의 손을 빌려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거룩한 곡을 연주하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인간의 다리를 빌려 내 심부름을 하게 하고 인간의 눈으로 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인간의 혀로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라고 말한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표현할 길을 찾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사람을 통해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돈도 기회도 운도 결국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정확히는 가능성을 현실로 옮길 줄 아는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책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불쾌한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쾌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쳐 지나갈 게 분명한 불쾌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자 우리 곁에 더 머물게 할 뿐이다. 왜 진화론적 성장으로 인해 자연이 사라지는 것에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는가? 이 대목이 정말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든 이유 중 많은 부분은 돈 자체보다 불쾌함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쾌함을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이 내 하루에 더 오래 머문다. 구독자님들, 이거 진짜 체감되실 겁니다. 하루 망친 날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사건 하나. 근데 그걸 계속 곱씹으면 그 사건이 하루를 다 먹어버립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뉴스, 비교, 남의 성공, 내 부족함. 그걸 계속 곱씹는 순간 내 하루에 에너지가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면 선택이 작아지고, 선택이 작아지면 돈의 흐름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하나 던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문장들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경험한 곳으로 몰린다. 모든 존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아는 신이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릴 것이고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발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 작용한다. 이것이 우주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 세 문장을 합치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사람과 돈이 모인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성장이 뭘까요? 거창한 스펙? 자격증? 유학?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장은 내가 나를 더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쓸모있게 된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줄 수 있는 게 늘어나면 받는 것도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책이 너무 이상적인 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반전 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50대 초반이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돈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투자도 몇 번 실패했고 사업 제안도 몇 번 잘못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좋은 게 약점이 되어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왜 늘 손해만 보는 걸까? 그때 제가 이 책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부를 소유해야 한다.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부자가 돼도 된다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그분이 바꾼 게 뭐였냐면 투자 종목도 아니고 돈 버는 기술도 아니고 놀랍게도 거절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건 주변에서 들어오는 애매한 부탁부터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해보자면서 구조는 흐릿한 제안, 소개만 시켜달라지만 책임은 내 몫인 부탁, 이번 한 번만이라더니 반복되는 요청. 예전엔 다 받아줬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지금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 다음에. 처음엔 욕도 좀 먹고 사람들도 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분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드디어 정확한 사람이 되니 오히려 진짜 사람과 기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한 가지 분야를 제대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인이 원래 관심 있던 업무 자동화 쪽이었습니다. 그걸 동료들에게 무료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책의 문장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릴 것이고 동료들이 그분 덕분에 퇴근이 빨라졌고 성과가 좋아졌고 그 소문이 옆 부서로 퍼졌고 결국 외부 프로젝트 제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니까 돈이 따라오더라. 이게 이 책이 말하는 구조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단번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상상이 나를 바꿔서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걸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루틴입니다.
이건 거창하지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이미 내 것처럼 대하는 연습을 하되, 그걸 헛된 주문으로 하지 마시고 기준을 바꾸는 연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라고 단정하기보다 지금부터 돈이 들어올 구조를 하나씩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것.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계속 옮기고 있다고 여기는 것. 나는 인맥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줄이기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이렇게 문장 하나만 바꿔도 내가 하루에 보는 것, 고르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불쾌한 일을 생각으로 키우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책이 말한 그대로 스쳐 지나갈 게 분명한 불쾌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쾌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쾌함이 내 시간을 임대해 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불쾌한 일이 생기면 종이에 딱 한 줄만 써보십시오. 이 일은 1년 뒤에도 내 인생을 결정할까? 대부분 아니죠. 그럼 그 에너지를 다시 성장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세 번째, 성장의 방향을 혼자 성장이 아니라 남을 성장시키는 성장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약속한 가장 강력한 법칙이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경험한 곳으로 몰린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장 경험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원한다면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의 성장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단계를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부는 욕심이 아니라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통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답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 이번 주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이라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솔직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답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힌트가 됩니다. 이 채널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될 때 자연히 흘러오는 결과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